평화로 전쟁을 막을 수는 있어도 전쟁으로 평화를 살 수는 없다. 이재부 차관님 이 말 동의하십니까? 네.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 때 미 합참이나 공군에서는 쿠바의 선제 타격을 주장했다고 합니다. 그럴 때 케네디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군인들의 주장은 엄청난 장점이 하나 있어요. 그들이 하자는 대로 하면 나중에 우리 중 아무도 그들이 틀렸다고 말해줄 수 없을 거야. 왜? 우리는 다 죽고 없을 테니까. 케네디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위기 때 케네디 대통령은 소련과 후르시초프의 입장이 되는 시간, 소련을 배려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다고 합니다. 그것은 케네디 대통령의 동생 로버트 케네디의 증언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방자문기구에 소련의 입장이 되어달라, 역지사지해달라, 이런 얘기를 주문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 한반도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그런 대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떠한 경우도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겠죠? 차관님. 네, 그렇습니다. 전쟁은 승자 없는 남북 모두를 패자로 만들 뿐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유엔 제재 결의안도 결국은 전쟁하자는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네. 쥐를 쫓을 때도, 고양이가 쥐를 쫓을 때도 구멍을 보고 쫓으라고 그런 속담이 있죠? 네. 네, 막다른 골목에 몰리면 결국은 쥐가 고양이를 향해서 돌진해서 공격하는 거죠. 자, 그런데 저는 유엔 제재 결의안이 이렇게 북한에게 급박한 위기 상황으로 내모는 그런 상황도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이 1차 핵실험 때 원유 수송을 좀 줄였죠. 중국이 이런 강력한 제재에 동참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번 그 결의 채택 과정에서 중국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상당히 건설적으로 협조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북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고 우리가 그것을 주도했다라고 해서 만족하고 있지는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건 잘했어요. 지금 상황 속에서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북한이 이런 군사적 도발에 대한 위협 공세를 하는 것이 매우 잘못된 일이고 북한도 그런 전쟁 노름을 통해서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하루빨리 직시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실제로 중국은 이런 대북 결의안에 어쩔 수 없이 동참하긴 했지만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대화입니다. 대화. 외교적으로 풀어야 된다. 점진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균형을 맞춰야 된다. 대화를 해야 된다. 이렇게 촉구하고 있거든요. 아시다시피 북한과 중국은 혈맹 관계죠. 그래서 중국이 강력한 대북 제재 조치에 실천 행동으로 옮기지 않을 때는 대북 제재 결의안은 어떻게 보면 선언적 의미에 휴지 조각에 불과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것을 우려합니다. 효과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이요. 저는 이걸 한번 여쭤볼게요. 차관님. 정전협정 백지화를 선언했어요. 법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정전협정이 폐기되는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비무장지대에서 우리는 정전협정 폐기했다. 일방적으로 선언하고 그리고 비무장지대가 의미가 없다. 그리고 휴전협정이 아니라 지금 교전 상태다. 국지적 도발을 해올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걸 전제하고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제하고 대비해야 되죠. 자, 그렇다면 북한은 의도적으로 국지전 도발을 하고 정전협정이 폐기되지 않았느냐라고 얘기하면서 중국에게 무엇을 요구할 것 같습니까? 정전협정을 상황 변경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요구할 가능성이 그러겠죠? 네. 북한의 입장에서는 지금 강대강으로 나가는 입장에서 정전협정이 폐기된다 하는 것은 중국에게는 엄청난 또 딜레마를 불러오겠죠. 자, 북중 우호 조약상 한국 전쟁이 발생하면 중국은 교전에 자동 개입하게 돼 있죠. 자, 그런데 북한이 과연 중국에게 전면전을 가정하면서 중국에게 교전에 개입해달라 하는 것을 과연 요구할까요?
저는 상상력을 동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외교전에 있어서도. 저는 북한이 정전협정 폐기를 전면화하 이렇게 공세를 나오는 것은 미국에게는 평화협정을 하자, 중국에게는 교전 상태로 빠져들어서 중국 당신들이 개입할 수밖에 없는 그런 딜레마를 사전에 해결해라, 이런 메시지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양면성이 다 있다고 다 생각합니다. 있다고 생각하시죠? 네. 자, 그런 면에서 저는 한 손에는 제재, 그리고 반드시 한 손에는 대화, 이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다소 그 시차는 있을지라도 큰 틀에서는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윈스턴 처칠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외교적 성과를 가장 강력하게 거두는 것은 강온 전략을 적절히 구사하는 거다. 저는 그 부분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국방부나 이런 데에서는 강력한 대응 조치를 해야 되겠지만, 외교부나 통일부에서는 거기서는 강경 정책을 하더라도 여기는 온화한 정책으로서 우리가 얻을 것을 최대한 얻어야 되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꼭 이렇게 정확하게 나눌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큰 틀에서 압박과 대화를 병행해야 된다는 데 동의합니다. 네. 김전식 차관님. 네. 오늘 개성공단에 출근을 몇 명이 했죠? 우리 국민이? 오늘 현재 남아있는 인원이 275명이고요. 네. 오늘 들어가는 인원이 840여 명 되고 또 일부 빠져나와서 오늘 저녁에는 770여 명이 체류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 같은 어떻게 보면 준전시 상태, 극도로 지금 위협적인 상태 속에서 우리 국민을 어떻게 개성공단에 들여보낼 생각하셨습니까? 이 상황은 지금 개성공단에 관한 한 우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시하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현재 개성공단에 우리 국민을 들여보내지 않는 그런 조치를 취하는 것은 좀 성급하다고 판단해서 들여보냈습니다. 네. 조영수 차관님 잘하셨어요. 자, 김대중 대통령 정부 때 서해 교전이 일어났을 때 금강산에 우리 국민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군사적 조치가 필요하면 강력하게 하고, 그러나 정경분리 원칙처럼 정치 군사적 측면과 이런 교류협력은 또 다른 한 축으로 저는 병행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만약에 오늘 통일부에서 금강산에 출입을 허가하지 않았더라면 오히려 그것은 굉장히 지혜롭지 못한 그런 조치였을 건데 오늘 그건 굉장히 잘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북한이 이런 도발을 해올 때 우리는 단호한 대처, 단호한 응징뿐만 아니라 항상 대화의 끈은 한쪽에는 놓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통일부 차관 이에 대해서 입장을 정부의 기본 입장이 바로 그겁니다.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를 하되 북한에 대해서 올바른 선택을 계속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할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협조하겠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통일부 차관님이나 외교부 차관님 대답을 다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하더라도 크게 달라질 답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제가 좀 주문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 여야 의원님들 모두 전쟁을 불사하고라도 북을 혼내주자 하는 분이 단 한 분도 없었다는 것은 굉장히 좀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006년 10월 9일 1차 핵실험 때 일부 강경파 의원들께서 전쟁 불사론을 들고 나왔을 때 심히 걱정스러웠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좀 다행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아쉬운 것은 통일부나 외교부에서 적절하게 이 상황을 지금 대처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서는 좀 아쉽습니다. 국방부는 이름 그대로 국가를 방위해야 되는 그런 부처이기 때문에 북에 대한 어떤 도발도 응징하고 단호한 대처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필요하다면 북에 대해서 너희들이 까불면 우리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으름장 놓고 엄포 놓는 것도 저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외교부는 말 그대로 밖에 있는 분들과 밖에 외국과 상대방과 잘 사귀라고 있는 부처입니다.
근데 외교부에서 국방부와 똑같은 목소리를 낸다면 외교부의 존재 이유가 없는 거지요. 마찬가지로 통일부도 분단을 연구하고 분단을 고착화하자는 그런 소관부처가 아니라 어떻게 해서라도 좀 잘해보자, 통일해보자 하는 그런 부처의 존재 이유가 있다면 그 부처의 정체성에 맞는 그런 정책과 이런 발언들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이 엇박자고 부처 간 혼선이다 이렇게 바라보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싸움을 할 때도 말리는 사람이 있어야 그 싸움이 더 큰 싸움으로 번지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외교부와 통일부가 국방부와는 좀 다른 목소리를 냈으면 좋겠다 이런 상황입니다. 아까 어느 분들이 계속 말씀하시다시피 비밀 접촉이나 대북 정책이 공개적으로 하기는 어렵다 할지라도 저는 통일부에서 북에 대해서 우리는 국방부와 좀 다른 입장이고 대화를 하고 싶다 라는 얘기를 하더라도 저는 그것이 크게 이상할 건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청래 의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통일부 차관님이나 외교부 차관님 대답을 다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하더라도 크게 달라질 답변은 없을 것 같습니다. 몇 가지를 제가 좀 주문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 여야 의원님들 모두 전쟁을 불사하고라도 북을 혼내주자 하는 분이 단 한 분도 없었다는 것은 굉장히 좀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006년 10월 9일 1차 핵실험 때 일부 강경파 의원들께서 전쟁 불사론을 들고 나왔을 때 심히 걱정스러웠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좀 다행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아쉬운 것은 통일부나 외교부에서 적절하게 이 상황을 지금 대처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서는 좀 아쉽습니다. 국방부는 이름 그대로 국가를 방위해야 되는 그런 부처이기 때문에 북에 대한 어떤 도발도 응징하고 단호한 대처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필요하다면 북에 대해서 너희들이 까불면 우리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으름장 놓고 엄포 놓는 것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외교부는 말 그대로 밖에 있는 분들과 밖에 외국과 상대방과 잘 사귀라고 있는 부처입니다. 근데 외교부에서 국방부와 똑같은 목소리를 낸다면 외교부의 존재 이유가 없는 거지요. 마찬가지로 통일부도 분단을 연구하고 분단을 고착화하자는 그런 소관부처가 아니라 어떻게 해서라도 좀 잘해보자, 통일해보자 하는 그런 부처의 존재 이유가 있다면 그 부처의 정체성에 맞는 그런 정책과 이런 발언들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이 엇박자고 부처 간 혼선이다 이렇게 바라보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싸움을 할 때도 말리는 사람이 있어야 그 싸움이 더 큰 싸움으로 번지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외교부와 통일부가 국방부와는 좀 다른 목소리를 냈으면 좋겠다 이런 상황입니다. 아까 어느 분들이 계속 말씀하시다시피 비밀 접촉이나 대북 정책이 공개적으로 하기는 어렵다 할지라도 저는 통일부에서 북에 대해서 우리는 국방부와 좀 다른 입장이고 대화를 하고 싶다 라는 얘기를 하더라도 저는 그것이 크게 이상할 건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남북분단 이후에 60년 동안 가장 의미 있는 진전이 저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지배하지 못하는 북쪽에 우리의 국민들이 가서 활동을 하는 그 상황은 남북분단사에서 가장 의미 있는 진전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북한은 지금도 정전협정을 폐기한다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도 개성공단을 닫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북한도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도 전쟁을 원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전쟁이 나면 어디가 더 손해일까요? 저는 100배, 1000배 우리 대한민국이 훨씬 더 피해가 크고 훨씬 더 손해를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국익적 차원에서 자존심을 세울 때는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외교부와 통일부에서는 부처의 자존심이나 이런 걸 생각하지 마시고 국가 이익과 장래를 생각했을 때 저는 북에 UIS처를 한편으로 써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채찍을 국방부에서 들었다면 외교부와 통일부는 당근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통일부와 외교부가 외교안보 라인의 국방부의 강경한 목소리에 주눅이 들어서 제 역할을 못하고 있지는 않는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또 아쉬운 것은 정전협정 폐기를 북이 선언했는데 그것은 정전협정상 제62조상 실효성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굉장히 저는 우려스럽다고 생각합니다. 북한과 남한이 우리와 북한이 약속을 했다고 해서 다 지켜졌습니까? 그건 아니죠. 북쪽이 일방적으로 실천하고 강행을 한다면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거 아닙니까? 북한이 휴전선에서 비무장지대에서 총을 쏘면 우리 안 쏠 수 없고 그 국지열정도 확대되면 될수록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더 큰 피해가 있지 않겠습니까? 북쪽은 별 피해가 없어요. 그런 면에서 자존심 때문이 아니라 우리 국가 이익을 위해서 외교부와 통일부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건 당근을 들고 대화의 장을